바르셀로나가 에스파뇰과의 카탈루냐 더비에서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는데 현재 바르셀로나가 승점 85점, 레알 마드리드가 승점 78점인데 레알 마드리드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승점이 84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력으로 바르셀로나가 우승을 확정지었어요. 이번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코파델레이, 라리가, 슈페르코파 국내 대회를 모두 우승을 했는데 플릭 감독의 전술적인 측면이 아주 칭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로 재미있는 축구로 우승을 했다는 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플릭 감독의 전술은 최종 수비 라인을 아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축구예요. 근데 이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때 단순하게 높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라인을 높게 유지하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계속 만드는 형태의 수비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쿠바르시와 이니고 마르티네스 이 두 선수가 굉장히 호흡도 중요하고요. 이 두 선수의 움직임을 정말 훈련을 잘 시켜놨어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가 라인이 높기 때문에 앞쪽에서 라인을 높게 가져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는 당연하게도 바르셀로나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노리잖아요. 근데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그리고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려는 순간 이때 패스를 하는 요 타이밍을 노려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은 앞으로 달려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격수가 순간적으로 바르셀로나의 수비에 막혀서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올라올 때 공격수는 앞으로 달려가는 순간 오프사이드에 걸리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바르셀로나가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수비 라인이 높을 때 이게 엘클라시코 때의 장면인데 음바페나 비니시우스가 달려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달려 들어가면 아무래도 미드필더 라인에서 패스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는 패스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측면으로 먼저 패스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측면에서 이제 볼을 잡는 순간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모든 선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패스를 주는 타이밍에 딱 맞춰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패스가 들어가기에는 현재 무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패스를 주는 선수가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우물쭈물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돌아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는 순간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그대로 달려가면서 압박을 강하게 걸고요. 심지어 수비 라인도 여기서 더 올라와서 아예 모든 앞쪽에 있는 선수들을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전술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벨링엄이 볼을 잡아요. 음바페가 뛰어 들어갔는데 뛰어 들어갈 때 이 타이밍에 맞춰서 벨링엄이 패스를 보내주는 타이밍에 수비 라인이 갑자기 올라옵니다. 그래서 벨링엄이 여기서 앞으로 뛰어나가는 음바페가 오프사이드에 이미 걸려버리니까 패스를 주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백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백패스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뒤로 볼을 보낸 다음에 앞쪽으로 다시 패스를 보내요. 근데 그 순간 모든 선수가 또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패스를 주는 것도 어렵게 만들고 패스를 못 주면 또 라인을 끌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계속 압박 라인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비니시우스가 측면에서 볼을 잡아서 다시 벨링엄한테 줬어요. 그리고 벨링엄이 여기서도 돌아서는 순간 바르셀로나의 라인은 또 높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벨링엄이 돌아서서 패스를 주려고 하는데 이미 음바페가 오프사이드 라인 그리고 측면에 있는 프란 가르시아도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의 라인이 이 장면도 수비수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의도적으로 라인 컨트롤을 하면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라인 컨트롤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벨링엄 입장에서도 상대가 달려 나오면서 본인을 압박하고 있는데 앞으로 패스를 주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쩔 수 없이 패스를 앞으로 주지 못하고 백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앞쪽에서 분명히 바르셀로나의 라인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뒷공간이 넓은데 여기서 패스를 주지 못하고 백패스를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수비 라인 자체가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고 상대를 우리 진영에서 밀어내는데 특화가 되어 있는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프사이드 라인이 무너지면서 허망하게 실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만큼 수비 라인의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오프사이드 라인의 상대를 더 많이 걸리게끔 만드는 오히려 이렇게 위험해 보이고 아슬아슬해 보이는 이 수비 라인 자체가 팀의 경기력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인터밀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밀란 전에서도 인터밀란이 뒤로 패스를 돌려요.
이때 바르셀로나가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뒤에서 이제 패스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아까 바로 전 장면에서 분명히 수비 라인이 뒤에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옵니다. 그래서 인터밀란 선수들이 모두 다 앞에 머무르고 있고요.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만 극단적으로 갑자기 높게 끌어올라오면서 인터밀란이 볼을 잡았는데 여기서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수비 쿠바르시가 인터밀란의 공격수 튀람을 본인의 진영으로 밀어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극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라인을 형성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만들고 상대 선수들을 심지어 바깥으로 밀어내면서까지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게끔 만들어버리는, 애초에 이 튀람 자체가 이 안쪽으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독특한 전술이기 때문에 플릭 감독의 축구가 이번 시즌에 보는 재미가 상당했다. 그리고 이 라인 컨트롤이 잘 되기 시작하면 전방 압박에 정말 아주 큰 도움이 되잖아요. 이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패스를 주는 선수가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줘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라인을 급격하게 올려버리니까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려서 패스를 못 줘요. 그러면 여기서 머뭇거리는 순간 라인이 올라오고 있고 모든 선수가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 달려드는 것을 활용해서 앞쪽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죠. 머뭇거리면 머뭇거릴수록 바르셀로나의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바르셀로나는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앞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데 여기서 압박을 해서 볼을 뺏어버리면 뺏어내자마자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줄 수 있는, 수비와 공격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죠. 달려나가면서 상대의 볼을 빼앗는 수비도 하고 수비에 성공하자마자 달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연결해서 바로 패스를 보내주고 거기서 득점이 나오는, 그래서 정말 이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보면 저돌적이라는 것이 정말 딱 어울리는 전술이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엘클라시코 때의 경기인데 중원에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죠. 근데 바르셀로나가 여기서 그대로 달려들면서 간격을 좁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압박을 강하게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수비 라인도 같이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패스를 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백패스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백패스를 하는 순간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 자체가 애초에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달려들면서 백패스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바르셀로나의 플랜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패스를 하자마자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막 달려들면서 여기서 오히려 백패스를 받아서 달려나가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대로 스피드를 살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달려나가면서 결정적인 찬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멋지게 달려들면서 상대를 쉴 틈 없이 압박하고 숨 쉴 수 없는 경기를 만드는 이 템포 자체가 워낙에 빠르기도 하고요. 경기 내내 이런 움직임들이 정말 신기에 가깝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의 플랜 자체가 정말 호평을 받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공격을 할 때도 이 플릭 감독이 야말,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이런 선수들의 특징을 너무나 잘 살려서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는 기본적으로 하피냐가 이번 시즌에 많은 득점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발데가 뒤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발데가 직선적으로 올라가면서 하피냐가 사실상 레반도프스키와 투톱 혹은 올모와 쓰리톱이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니고 마르티네스, 쿠바르시, 쿤데가 약간 발데보다는 덜 올라가면서 비대칭적인 백스리의 형태,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데가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수비를 끌어내는 순간, 그 야말이 또 측면에 있으니까 수비를 끌어내는 순간 가운데에서 뛰어들어가는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올모 이 선수들이 있는데 이 움직임도 굉장히 잘 맞아요.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뛰어들어가고 서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 자체를 정말, 이것도 팀 전체가 너무나 조직이 잘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왼쪽에서 발데가 높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때 하피냐가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레반도프스키,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에는 올모 대신에 이제 페르민 로페스가 기용되는 이 세 명의 선수인데 이 세 명의 선수가 오프 더 볼이 너무 좋아요. 이 장면을 보면 측면에서 발데가 볼을 잡으니까 순간적으로 수비가 발데 쪽을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하피냐가 안쪽 공간으로 뜁니다. 뛰면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레반도프스키가 그걸 보고 살짝 뒤로 빠져서 패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발데가 여기서 레반도프스키에게 패스를 주고요. 레반도프스키가 살짝 내려와서
볼을 받는 순간 이번에는 앞쪽에서 하피냐가 달려가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레반도프스키에게 상대 선수들의 시선이 가는 순간 레반도프스키가 원터치로 하피냐에게 밀어넣는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은 이번엔 발데가 살짝 뒤에 있고 하피냐가 이제 측면으로 나왔어요. 하피냐가 측면으로 나올 때 수비가 하피냐를 따라가니까 이번에는 뒤에 있었던 페드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피냐가 볼을 잡자마자 페드리에게 패스를 주고요. 페드리가 여기서 볼을 잡자마자 수비가 하피냐를 따라갔을 때 페드리가 볼을 받아서 바로 빠져있는 공간으로 줍니다. 그러면 하피냐가 측면에서 페드리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이 달려가면서 이 공간을 2대1 패스로 무너뜨려요. 여기서 무너뜨리는 것에 더해서 하피냐가 달려가면서 볼을 끌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운데 있는 레반도프스키와 페르민 로페즈 두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면 여기서 레반도프스키의 이 손동작을 보면요. 레반도프스키가 달려 들어가라는 제스처를 취해요. 그러니까 페르민 로페즈가 바로 이 안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수비가 페르민 로페즈를 따라서 안쪽으로 달려가는 순간 레반도프스키는 살짝 뒤로 빠지는 거죠. 이때 하피냐가 끌고 들어가다가 레반도프스키에게 여기서 레반도프스키가 결정적인 슈팅을 기록을 하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이런 것처럼 앞쪽에서 발데가 측면으로 올라오면서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올모 혹은 페르민 로페즈의 기동력, 좋은 오프더볼 플레이를 살린다. 이 플랜 자체가 너무나 조직화가 잘 돼 있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에서 이제 하피냐를 비롯한 선수들이 오프더볼을 많이 가져가니까 자연스럽게 야말 쪽에도 좋은 찬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프더볼은 하피냐 쪽, 온더볼은 야말 쪽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야말도 이번 시즌에 너무 잘했고 야말이 17살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경기의 영향력이 너무 커요. 사실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발롱도르 후보들 했을 때 야말이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정말 제일 크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야말의 개인 능력이 일단은 엄청나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야말을 도와주기 위한 움직임이 워낙에 잘 이루어집니다. 이 장면도 보면 왼쪽에서 발데가 움직이니까 수비가 발데 쪽으로 끌려 나가고요. 이때 하피냐가 안쪽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도 하피냐가 수비를 끌고 들어가면서 교란을 시켜놓으니까 레반도프스키가 약간 뒤로 빠졌어요. 그래서 발데가 하피냐 쪽이 아니라 레반도프스키 쪽으로 주죠. 근데 워낙에 이쪽 공간에서 하피냐와 레반도프스키가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야말 쪽에 공간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레반도프스키가 볼을 잡자마자 바로 뒤에 있는 선수한테 줘요. 그 뒤에 있는 이제 페르민 로페즈가 야말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야말이 넓은 공간에서 좋은 찬스를 잡게 되고 여기서 야말이 1대1 개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은 오른쪽에서 야말이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때 쿤데가 뒤에 있지만 발대만큼 올라오진 않지만 이렇게 야말이 잡을 때는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와요. 그래서 야말이 볼을 잡을 때 쿤데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야말이 측면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올 수가 있고요. 접고 들어온 다음에 편안하게 크로스. 여기서도 이제 선수들의 호흡이 너무나 잘 맞죠. 하피냐가 뒤로 빠지면서 넓은 지역으로 움직이고 레반도프스키는 가까운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피냐가 야말의 패스를 받아서 넘겨주고 여기서 레반도프스키의 득점. 그리고 이번에 라리가 우승을 확정지었던 야말의 골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에스파뇰이 수비를 탄탄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없는데 선수들의 오프 더 볼이 정말 다채롭게 이루어집니다. 앞쪽에서 일단 한 명의 선수가 뛰어가면서 야말이 볼을 잡을 때 수비수들이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따라가게끔 만들죠. 그리고 야말도 여기서 일단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달려들어가는 선수가 올모였는데 올모가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겨놔요. 두 명을. 그 다음에 다시 야말한테 패스를 주거든요. 근데 야말이 여기서 볼을 잡는 순간 어느샌가 올모가 뛰어든 자리로 페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야말이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페드리가 앞으로 뛰면서 수비를 또 뒤로 끌어당겨요. 올모가 측면으로 하나 끌어당기고 페드리가 뒤로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비가 분산이 되면서 야말이 가운데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팀이 생깁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올모가 수비 끌어당겨 놓고 페드리가 수비를 뒤로 끌어당기니까 야말은 안쪽으로 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야말이 접고 들어갈 때 페드리 때문에 수비가 뒷걸음질 치는 순간 편안하게 야말이 이 수비를 뚫고 들어가서 접고 들어가서 가마찰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뭐 야말의 개인 능력이 100% 발휘되면서 완벽하고 환상적인 중거리 득점.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게끔 만들기 위한 바르셀로나의 플랜, 움직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이
지금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우승과 코파델레이 그리고 뭐 슈페르코파 모든 이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 인터밀란을 만나서 챔피언스리그도 떨어졌지만 사실 가장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높은 팀으로 손꼽혔던 이유 그리고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가 경기력 자체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공격적인 수비 라인부터 시작해서 공격 라인의 오프 더 볼 그리고 온더볼의 야말 등등등 여러 가지 조각들이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 전술이기 때문에 플릭 감독의 전술이 매력적이고 칭찬도 많이 받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